자, 단조 수렴 정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이거 마나텅 컨버전스 시어럼인데, 마나텅은 단조로운, 그 다음에 수열에 관한 정리. 단조로운 수열에 관한 정리라는 뜻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보다 크거나 같다. 그럴 때 우리는 이 xn 수열을 뭐라 그러냐면 단조 증가 수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이렇게 퉁어 붙어 있는 경우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를 나타내면 1항, 2항, 3항 뭐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네, 4항부터 올라가고 증가했고 다시 같아지고 뭐 이런 거예요. 어때요? 이런 때는 변화가 단조롭죠. 자, 이런 경우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단조 증가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등호를 떼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n 플러스 1번째가 그 전보다 더 커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xn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strictly increasing sequence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격히 증가하는 수열, 즉 순증가 이런 수열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순증가만 다루고 있죠. 자, 그러면 이에 관한 정리가 뭐냐면 시어럼이 뭐냐면 자, 이 xn이 이렇게 단조 증가 수열이면 그리고 xn이 뭐로 위로 6개이면 자, 이런 상황이죠. 단조 증가액 짠 증가액 따따따따따 한데 위로 6개니까 위로 바운디드 대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x는 뭐 하겠다? 수렴하겠다. 그리고 그 극한은 뭐가 될까라는 거예요. 극한 존재하지 수렴한다고 해서 자 어떤 극한이 존재성을 얘기한 거고 그랬을 때 그 극한의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직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여기 1이라 그래봐요. 그러니까 뭐 0에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어떤 수열이 이렇게 쭉 이렇게 증가하면서 자, 1에서 이제 바운디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운디드 됐으니까 어떤 값에 가까워지겠죠. 자, 어떤 값이 가까워질 것 같아요? 네, 바로 1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1이 바로 뭐가 되죠? 상한입니다. 상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들이 최소 상계인데, 여기 있는 값들이 상계들인데, 이 상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바로 1에 수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여기요. xn의 극한은 뭐냐면, 바로 xn 수열의 슈프리멈, 상한, 즉, 최소 상계가 극한값이 될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게 1이 이렇게 오픈, 이렇게 0과 1로 이렇게 열려있다 하더라도 결국 극한값은 1이 될 거다 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1이 이렇게 닫혀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측면 한번 볼게요. 자, xn이 위로 6이니까 어떻죠? 위로 6이면 상한이 존재해요. 요놈의 상한 노테이션이고요. 그 값을 우리가 알파라 그럴게요. 그 상한이 존재해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에 의해 그런 거죠? 실수의 집합 R 완비성 공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주장은 뭐냐면 이 xn의 극한이 바로 xn의 상한 알파인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미 입실론에 대하여 자,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은 자, 이 집합의 상계가 아니죠. 왜 그렇죠? 알파는 지금 최소 상계예요. 자, 이런 xn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값들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을 다 상계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는 바로 이 xn보다 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런 상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알파예요. 그렇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상계가 아니므로 어때요? 알파가 있고요. 자,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 사이에 xk 어떤 수열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크고 알파보다 적거나 같은 이 식을 만족하는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슈프리멈 상한의 정의예요. 자, 이것을 좀 쌤이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구간 0과 1, 개구간이요. 자, 여러분 이 구간의 상한은 뭐예요? 1이죠, 1. 자, 1은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건데 이거 상한은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값들이 이런 식으로 막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1-입실론 하면 이 사이에 분명히 어떤 값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자, 이런 거 2라 해볼까요? 2도 상계죠. 그러나 최소 상계는 아니죠. 근데 이 주위에서 적당한 이미 입실론, 그러니까 이 정도 입실론을 잡으면 이 사이에 값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그래서 상한은 이렇게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1이라 그러면은 1만의 입실론과 1 사이에 분명히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나중에 유계 상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세히 한번 또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면요. 자, 그런데 자, xn이 지금 뭐예요? 단조 증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했던 어떤 자, 이 k가 뭐였냐면 어떤 입실론에 대하여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과 알파 사이에 들어있는 어떤 xk 이 k번째 항이 존재하게 돼 있잖아요. 이 k예요. 그러면 이 k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요렇게 되겠죠. k번장보다 이번에 이제 n번장이 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k번장이면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장, k 플러스 2번장이 이 값 이제 점점 이렇게 증가하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예요? 예. 자, k번장보다 x의 n번장이 다 크거나 같게 되겠고, 자, 이 n은 당연히 k보다 크거나 같은 n들입니다. 자, 이 값은 알파보다 적거나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알파 플러스 입실론보다는 작아요.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죠? 아까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이었어요. 또 마술이 벌어졌는데, 네. 자, 즉,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자, 이 n번장은 결국 알파 플러스 입실론보다 작고,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알파인데요. 여기를, 입실론 간격이면 알파 플러스 입실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 n번장은 요 사이에 있게 돼요.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n과 알파의 값들은 다 무엇보다 작다? 입실론보다 작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바로 뭐죠? 그러면 xn의 극한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알파입니다 라는 거죠. 알파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xn의 슈프리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는데, 자, 이미 입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자연수 뭐가 존재해서요? k가 존재해서 그 k보다 큰 n에 대하여 모조리 그 n번째 항들은 다 알파 플러스 입실론과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 사이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말이죠. n번째 항들은 다 결국 어떤 특정한 k번째 항 이후의 항들은 전부 이 입실론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결국 다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k번째 이전까지는 이게 나뒹굴고 있어요. 뭐 여기 있든 간혹 들어왔든 상관없이. 근데 k번째 이항부터는 다 입실론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입실론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말이 바로 뭐예요? x의 극한이 바로 알파라는 얘기죠. 알파는 뭐였고요? 상한이었고요. 자, 이렇게 증명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번엔 xn이 위로 유계가 아니라고 하면 위로 유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xn의 극한은 자, 그러니까 지금 xn이 지금 단조 증가 수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로 유계가 아니라 그러면 xn의 극한은 바로 뭐가 되겠느냐 라는 건데,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n의 제곱 수열이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분명히 단조 증가죠? 그리고 이건 위로 유계가 아니죠. 위로 유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다시. 위로 유계라는 얘기는 뭐예요? 위로 유계라는 얘기는 어떤 이런 xn, 1, 2, 3부터 이런 n항, 모조리 이런 항들이 전부 유값에 의해서 바운디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위로 유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바운디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유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네. 이런, 그 말은 xn 여기, 얘를 바운드 할 수 있는 값이 없다. 여기에 있다. 얘를 바운드 할 수 있는 값이 없다.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위로 유계가 아니므로 어떤 임의실수 m, 임의실수입니다. 임의실수 m에 대하여 그 m보다 큰 어떤 항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걸 k번째 항이라고 해요. 자연수 k가 존재한다 그래요. 그러겠죠. 자, 어떤 m, 이 m보다 큰 이런 항들이 존재해요. 위로 유계가 아니니까. 얘를 제한할 수, 이 값을 제한하는 값이 없어요. 자, 만약 유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수열들을 유계를 하면 이것을 바운디드 시키는 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m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은 적당히 m보다 큰 xk가 존재하겠지만 임의실수 m이니까 m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은 어때요? 이거보다 큰 xk는 존재하지 않겠죠. 다시 말해서 위로 유계가 아니면 어떤 임의실수 m에 대해서 이거보다 큰 xk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xn이 또 뭐죠? 단조 증가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m가보다 큰 xk가 k번장이 존재하는데 그 k에 대해서 큰 n에 대해서는 모조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단조 증가니까 n번장이 xk보다 크겠죠. 자, 그리고 이 k번장은 지금 누구보다 크고 있죠? n보다 큰 값이에요. 자, 따라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여기를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 임의실수 m에 대하여 이 m보다 큰 어떤 항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 이 m가보다 큰 어떤 xk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k 다음의 항부터, 그죠? k 이후의 항부터는 다 n번장이 다 무엇보다 커요? m보다 커요. 그죠? 그 다음에 xk양, k 플러스 2랑 k 플러스 2양은 다 이 값보다 다 크게 돼 있다고요. 다 m 위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죠? 네, xn의 극한이 바로 뭐가 된다? 네, 무한대가 된다라는 것의 정의죠. m을 이렇게 아무리 크게 잡더라도 어떤 특정한 항, 뭐 k 항에 대해서는 이후 항부터는 다 이쪽 크게 되는 거예요. m을 아무리 크게 잡더라도 특정한 이후부터는 이거보다 다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x의 극한이 바로 뭐다? 무한대다 라는 정의가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xn의 극한은 바로 무한대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